안녕하세요. 오늘 비디오에서는 집을 팔기 전에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고치면 손해볼 가능성이 많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부동산 포틀랜드 오레곤 코랄 리얼터 션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지붕이나 사이딩 있죠. 지붕이나 사이딩 같은 경우에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제 생각으로 봤을 때 이럴 것 같아요. 웬만한 집들은 그거 새로 안 넣는 게 집주인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집이 완전히 헐어가지고 비가 새는 정도면 물론 새 지붕을 넣는 게 맞는데, 지붕이 예를 들어서 15년, 한 20년 정도 됐다.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비 한 번도 샌 적 없고 지금까지 뭐 별 문제가 없었다. 그 다음에 뭐 이끼 같은 것도 많이 안 끼었다. 이러면 제가 봤을 땐 약간 청소해서 깨끗하게 보이게 해서 파는 게 결론적으로는 이득을 보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그러면 구매자가 이거 지붕이 오래됐으니까 난 집을 안 살래, 아니면 이거 지붕 고치는데 돈 내놔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때 가서 약간 크레딧을 주든지, 아니면 이제 roofing certification이라고 해서 이제 한 5년 정도 지붕 회사에서 한 1000불 정도 주면 약간 고칠 거 약간 고치고 클리닝 한 다음에 이건 한 5년 정도는 괜찮다는 어떤 그런 증명서 같은 걸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 사는 사람 입장에서 옛날에 집을 샀는데 지붕이 오래돼서 정말 손해본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지붕 한 번도 안 센 오래된 지붕을 사는데 부담이 적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크레딧을 약간 받았다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을 파는데 약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사이딩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이딩도 이게 만약에 뭐 상당히 문제 있는 eaves 같은 거, eaves라고 하면 여기 포틀랜드에서 이제 물이 많이 이렇게 흡수돼 가지고 뒤에서 이제 곰팡이 피우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거 아닌 이상에는, 그 다음에 특별히 크게 손해 안 본 그런 사이딩은 안 고치시는 게, 지붕처럼 이제 약간 크레딧 주는 정도, 그 정도만 하셔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나 히터, 여기서는 HVAC이라고 그러는데요. 냉온방 시설 있죠. 이것도 제가 봤을 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새 걸로 넣으면 최소 지금 현재 2026년도 상태에서 한 12,000불은 들어가요. 최소.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갖고 계신 집이 한 15년 된 집이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써왔고 필터도 계속 바꿔왔고 집 뭐 따뜻하게 하는데 뭐 이렇게 AC 트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 그러면 이걸 크게 고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선 만약에 구매자가 제기를 걸게 되면, 그 집 검사하고 난 다음에 최소 뭐 그 관리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점검 한번 해보고 필터 바꿔주고 하는데 한 150불에서 한 200불 정도 보편적으로 들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런 거 해주는 거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뭐 이렇게 히 커패시티나 뭐 그런 부품들이 잘못됐다 그러면 고치는데 한 1,500불 정도 들 수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런 게 문제가 생기면 이제 고쳐주는 게 어떻게 보면, 아니면 크레딧을 주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잘 돌아가는 기계가 오래됐다고 해서 이걸 새로 바꿔달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주인 입장에서, 집을 팔려고 하는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이거 뭐 한 최소 5년 정도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크레딧을 약간 줄 테니까 크레딧 받고 나중에 고쳐야 될 때 이걸로 해서 고쳐라.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집을 파는 분한테는 이득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엌을 이제 완전히 리모델링 하는 거, 아니면 화장실을 완전히 리모델링 하는 거. 이 보편적으로 집
셀러분들이 그걸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완전히 손해보는 걸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부엌을 리모델링 하려면 최소 3만 불은 들거든요. 화장실까지 보태면 거의 한 4, 5만 불까지 드는 거게 집 팔기 전에 해서 그거를 다 100% 돌려받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일 갔다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한 5년 있다가 10년 후에 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렇게 돈을 써가지고 고쳐서 내가 즐기고 싶다. 그러면 뭐 아무 문제 없죠. 왜냐하면 즐기는 그 보람이 있고 그 돈 값어치를 잘 쓰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면. 근데 내가 이번 여름에, 이번 봄에 팔 건데 이번 겨울에 고쳐가지고 팔아야지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건 그 이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집이 너무 헐어가지고 완전히 못 쓰는 그런 집이면 또 모르는데 그런 집이 아닌 이상에는 돈을 5만 불 써서 한 최고 한 3만 불밖에 못 받으세요.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큰 돈은 안 쓰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건 이제 페인트인데요. 페인트는 저는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특히나 좀 허른 집들. 근데 이것도 그렇게 큰 문제 없고 뭐 이렇게 뭐 자국 없고 집 환하게 보이고 빨간색, 녹색, 뭐 파란색 이런 색 없는 집에는 그렇게 크게 꼭 페인트를 하셔야 된다라고는 좀 보기 힘들고요. 만약에 사이딩이나 바깥에 너무 오래돼 가지고 집이 정말 초라하게 보이는 경우는 바깥에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경우도 많고, 근데 이것도 바깥에 집 전체 다 하려면 요 근래에 뭐 한 최소한 6,000불에서 한 10,000불까지 들고 15,000불까지도 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따라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댁에서 사신 게 거의 한 20년 됐다.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그 집에서 컸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자국 이런 거 많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내부 페인트만 깨끗하게 밝은 색으로 완전히 이렇게 보편적인 색으로 빨간색, 보라색, 분홍색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보편적인 색깔로 안에는 깨끗하게 해주면 도움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건 제가 봤을 때 한 5,000불에서 한 8,000불까지 지금 현재 상태로 쓰시는 건 현명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 자체가 다르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딱 이렇게 들어가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매자들이 들어가면 심리적으로 끌리는, 그 꼽히는 그 속도가 한 10초. 문 딱 열고 들어가서 냄새 맡고, 화나고 이렇게 색깔 딱 보고 10초 만에 마음이 꼽힌다고 제가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10초, 한 1분까지도 걸릴 수 있지만, 왜냐하면 이제 보호까지 걸어갔다가 마당도 보고 그러면 1분 걸린다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제 경우론 집이 많이 허른 집은 페인트는 필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제 어린 자녀분들이 많이 컸고 한 20년 정도 카페트가 오래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바꿔줄 당시에 이제 뭐 이렇게 LVT, Luxury Vinyl Tile 같은 걸로 해서 하면 효율도 좋고 집도 잘 보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만약에 집이 한 10년 됐고 카페트 약간 좀 이게 자국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깨끗하다. 특히나 한국 분들이 산 집은 바닥은 많이 깨끗하죠. 왜냐면 우리가 신발을 집에서 안 신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자국이 많고 뭐 이렇게 강아지 때문에 많이 이렇게 버린 집은 아무래도 카페트 정도는 최소 프로페셔널 클린, 스팀 클리닝 하셔가지고 자국을 뺄 수 있으면 빼는 게 좋고, 너무 낡으면 바꾸는 것도 좋은데 집 전체 다 바닥을 바꾸는 것도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부동산 그 전문가한테 한번 이거는 내가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시기 전에 물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테니스 친구도 제가 어제 한 이야기가, 제가 봤을 때 제가 직접 봐야
제 친구들이 한 이야기가 그냥 귀로만 듣고는 정확한 답을 주기 힘든 게 사람들마다 acceptable한 이 살 수 있는 그런 깨끗한 그런 어떤 범위 자체가 커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깨끗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대충 깨끗해도 돼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집을 장기 안에 팔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사람한테 한번 협상해 보시는 게 어떤 부분은 내가 고쳐야 되고 어떤 부분은 고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친절하게 답을 드릴 겁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 고용하셔야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제가 중요한 부분, 돈 안 드는 부분은 이게 집 안에 있는 물건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지금 이 사무실을 제가 만약에 집을 판다면 깨끗하게 다 정리할 것 같아요. 그냥 다 버릴 것 같아요. 뭐냐면 너무 잡다한 게 많기 때문에. 이게 잡다한 게 많으면 방이 작게 보이고요. 집이 허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집 주인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클라짓 같은데 또 그냥 옷 꽉 있는 것보다 한 반 정도 빼줘서 그냥 박스에 넣어서 버리시든지 아니면 스토리지에 넣으시든지 아니면 최소 그라지 안에다가 박스에서 그냥 넣어 놓으시면 집 안의 크기가 거의 한 20-30% 더 크게 보이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집을 사려고 하는 구매자들은 들어오면 뭐 방이나 클라짓 같은데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집이 많이 좁구나. 내가 내 물건 들고 들어오면 놓을 데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집 마음에 들었다가도 그게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러면 오퍼가 들어올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subconscious 뭐라 그러죠? 생각도 없이 깊게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subconscious level 그쪽으로 해서 사람이 오퍼를 넣겠다는 그런 어떤 의욕이 없어져 버려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심리적으로 구매자의 원하는 걸 어떻게 끌고 들어오느냐가 어떻게 보면 집을 파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국 분들 고생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김치 냄새 안에. 네. 그거 좀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건 저도 이제 제가 고객분들이 이렇게 코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이제 이렇게 집 주인분 기분 안 상하게끔 조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청소하는 게 제가 본 경우에 집이 잘 안 팔리는 경우가 전등 스위치 있죠. 전등 스위치에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때가 꽉 깨 있으면 정말 안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전등 스위치 플레이스를 바꾸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클리너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오고 닦아주시고 문 손잡이 있죠. 문 손잡이도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집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청소하는 부분은 직접 하셔도 되지만 너무 힘이 드시면 청소하는 프로페셔널 부르게 되면 요 근래 한 200불 정도 하면 웬만한 건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어요. 특히나 오븐 같은 거. 오븐 안에도 청소하는데 그게 좀 실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프로들이 하는 그런 어떤 깨끗함이 집 주인이 하는 청소하는 수준과 다른 경우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 그게 한 400-500불 들더라도 집 청소하는 거는 100% 권유를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전체적인 리스트 같은 거 제가 정리해서 제 블로그 페이지에 링크로 해서 이 비디오 밑에 문구에다 넣어 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되고 어떤 거는 뭐 이렇게 그래 제가 정리해서 제가 너무 길게 말한 것 같으니까 정리해서 넣어 드리겠습니다. 오레곤 쪽에 포틀랜드 오레곤 쪽에 집 파는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저는 이제 큰 프레셔도 없이 질문만 하셔도 괜찮아요. 전화가 오네. 질문하셔도 괜찮기 때문에 뭐 이번에 안 파시더라도 다음에 팔 계획인데 지금 좀 상담 나누고 싶다. 그런 분들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503-515-4499입니다.
예,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비디오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